안녕하십니까. 오늘 사실은 브리핑 뒤에 또 점심도 모시고 좀 이야기를 좀 소상하게 말씀드릴까 했더니 점심시간을 제가 갖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한번 여러분 모시고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눌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농정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라는 긴 이름을 요약해서 농정원 이렇게 했습니다. 법에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11월 22일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서 설립의 근거를 마련했고요. 지난 5월 23일 날 개원을 했습니다. 개원을 제가 이제 일대 원장으로 취임을 했고요. 개원 시기 6월 4일 날 있습니다. 6월 4일 오후 3시에 저희 사무실에서 개원식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개 좀 드리려고 제가 직접 왔습니다. 농정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농림수산정보센터, 그 다음에 거기에 부설된 인재개발원, 그 다음에 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정보문화센터, 이 세 기관이 합쳐서 통합해서 만든 기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농어촌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죠. 대외적으로 개방도 가속화되고 또 대내적으로 소득의 격차라든가 또 종사자의 노령화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와 도전 가운데서 이 농정원이 개원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아마 이 농림수산 관련 지식 정보를 종합해서 서비스하는 지식정보의 선도기관, 그런 저희가 비전으로 삼았습니다만은 그런 역할을 저희가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 관련 지식과 정보를 종합해서 제공함으로써 경영체의 경영 능력을 증가시키고 또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증가시켜서 우리가 대외 개방이나 이런 대응도 하고 또 농어촌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기여할 그런 각오입니다. 두 번째는 이 잘자란 이 세 기관을 합쳐가지고 말하자면 좀 규모가 큰 기관을 만들었고 그것도 이제 기본법에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11조에 의해 근거를 두어서 기본법에 근거를 둔 그런 기관이다. 다른 개별법이나 어떤 특별법이 아니라 우리 농정의 기본법에 근거를 둔 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국민의 신뢰를 받고 또 일하는 직원들도 보다 큰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또 의미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최근에 저희들의 그 요즘 화두가 이제 융합, 융복합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세 기관이 합쳐져서 교육과 또 가치 홍보와 또 농업에 대한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이 서로 융합 연결됨으로써 그 사이에 어떤 중복이나 비효율을 좀 없애고 대신 연계 효과와 시너지를 극대화시켜서 우리 농업 경영체의 그 경영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증가시키는 데 저희가 기여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융합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쇄매체와 비인쇄매체, 멀티미디어의 융합, 또 교육과 문화와 교육과 가치 홍보와 지식 정보 그 업무 간의 융합, 또 도시와 농촌 간의 융합, 연결, 소통, 융합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담당함으로써 농정원이 말하자면 그 융합의 플랫폼 또는 소통의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취임하면서 우리 농정원에 특별히 강조해서 직원들에게 당부하는 사항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농정원이 단순히 세 기관을 통합한 그런 기관으로서 비효율과 어떤 업무 중복을 좀 줄인 그런 정도의 기관이 아니라 농식품 행정을 뒷받침을 하되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더하는 그런 기관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부가가치라는 게 뭐겠느냐? 첫째는 컨텐츠 부가가치다. 농정원에 일을 맡기면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전략과 어떤 사고가 더해졌다. 이랬을 때 우리가 컨텐츠 부가가치 있지 않겠습니까? 컨텐츠 부가가치. 그 다음에 농정원에 일을 맡기면 좀 더 소비자나 생산자에 대한 설득이나 이해가 쉽더라 하면 사람과 관계 부가가치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시간의 부가가치 좀 농정원에 일을 시키면 빨리 정확하게 하더라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부가가치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여간 이 시대에 저희가 그 농식품 행정을 뒷받침하되 좀 부가가치가 있게 가치를 더하는 그런 행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6월 4일 날 저 개원식 있는데요. 좀 많이 와주시고요. 저희 새로운 출범을 좀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질의응답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연간 예산이요. 연간 예산이 527억인가요? 50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세 개를 합쳐서 지금 500 제가 숫자를 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500억 정도, 500억 약간 넘습니다. 정원은 108명이고요. 그게 기존 세 개 기관에 원래 갖고 쓰던 예산을 그대로 합쳤을 때 비용. 합쳤고요. 내년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기존의 기관 외에 새로운 기능들이 부과된 게 있습니다. 국제 통상 협력 지원, 그다음에 지식 정보, 지식 산업 재산권 이런 업무들이 있습니다. 부과됐습니다. 이 10대 과제에 들어있는 글로벌 협력 지원이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국제 통상 협력 자료 DB도 하고 협력 국제 통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체제를 저희가 갖춥니다. 주로 통상 관련 지원. 네, 국제 협력도 있고요, 통상도 있고 해외 농정 사례라든지 수집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 지식과 정보의 격차를 없앤다는 측면에서 보면 정보센터가 했던 정보 제공이나 그 다음에 교육이나 그 다음에 가치 확산, 소비자에 대한 그 가치 홍보 이런 기능들이 다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단, 기능의 융합도 있을 수가 있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비디오와 인쇄매체 융합도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효과를 더 낼 수가 있고, 또 교육, 문화, 이 정보 간의 업무를 서로 융합시키면, 연계시키면 시너지 효과를 볼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소비자도 상대로 하면서 또 생산도 상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브리지 역할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언뜻 보기에는 별 그 효과가 없을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융합의 효과들을 볼 분야가 저는 개발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 같은 분야도
집합교육이나 이런 대면교육 위주로 쭉 해왔지만 저희가 동영상 교육, 인터넷 강의 같은 것도 잘 만들면 굉장히 아주 쓸모있게 잘 만들 수가 있고 지금의 그 대면교육, 만나는 교육 이런 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많습니다. 그 농촌경제연구원 소속이었잖아요. 농촌정보문화센터. 예, 예. 완전히 그거는 이제 이 기관의 형태가 달라진 건가요? 이 크레이하고는 상관이 없어진 건가요? 그래 부설 기관이 옮겨와서 저희 내부 조직이 된 거죠. 네. 그럼 그거는 없어진 거죠. 그쪽은 예, 예. 없어졌고 예, 완전히 통합됐습니다. 저 조직이 안정되면 언제 한번 여러분 저 식사 한번 모시고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